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엄마이자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나이가 드니 가족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하는 게 제 살 깎아먹는 이야기 같아 입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곳에서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부족한 글솜씨지만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솔직히 저는 효심이 깊은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가족 사는 게 퍽퍽하다 보니 마음처럼 양가 부모님을 챙기기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때론 제가 너무 이기적이라 느껴질 만큼 일단 우리 가족부터 챙기는 모습을 스스로 보곤 했죠. 어떻게 보면 부모님도 다 내 가족인데 그 모든 사람을 부족함 없이 챙기기엔 제가 부족한 사람이더라고요. 아이들 제대로 키우는 것도 벅찼죠. 그래도 유일하게 저를 이해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우리는 20대에 일하면서 만났는데 그때부터 유난히 결혼을 일찍 하고 싶어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신기하기만 했어요. 그저 일하면서 만난 동료라고만 생각했는데 군대에 가면서 저에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한 번만 면회 와주면 안 돼? 왜? 올 사람이 없어? 그냥 그래. 친구도 없고 알잖아. 정말 말 그대로 친구가 없어서 저를 오라고 한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에 면회를 갔는데 그때 한 번의 계기로 우리는 꾸준히 제대할 때까지 시간을 내서 만났고 휴가를 나와서도 저만 꾸준히 만나는 남편을 보면서 꽤 진지하게 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남편은 무슨 배짱이 그렇게도 좋았는지 우리 같이 살자. 내가 뭘 해서라도 책임질게. 군대를 다녀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던 사회초년생이 무슨 가정을 이루고 결혼까지 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저는 동갑이었지만 그런 남편을 보면서 속으로는 너무 철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같이 살 때는 있고 단칸방 얻을 돈도 없잖아. 내가 방이라도 얻으면 같이 시작할래? 해보든가 그럼. 어느 세월에 방을 얻어? 사실 그 말을 했던 건 당연히 불가능한 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몇 개월간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일을 하더니 우리 살 집 얻었어. 단번에 그 약속을 지키더라고요. 놀란 것도 있었지만 그때 남편이 왜 그토록 결혼에 서둘렀는지 알게 됐어요. 사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 아, 정말? 몰랐어. 그래서 나도 엄마, 아빠, 나 이렇게 있는 가정에서 살아본 기억이 없어. 그래서 내 가정은 일찍 만들어서 돈은 없더라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 그래서 그래. 어린 마음에 연애만 시작하면 좋아서 안달난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 생각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고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부모님 반대까지 무릅쓰고 우리 둘은 27이란 나이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죠. 돈이 없어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하고 20대 청춘을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가장의 책임을 갖고 일하는 남편을 보면서 부모님도 점점 마음이 풀어지는 것 같았죠. 박 서방하고 밥 먹으러 와. 괜히 잔소리할 거면 관둬. 엄마 눈치 주는 거 그 사람도 다 느끼는데. 보고 있으면 내가 힘들어. 누가 그래. 어려도 믿음직하기만 한데. 너하고 같이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밥 차려주려고 그런다. 진심이야?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줄 거니까 꼭 와. 그렇게 결혼 5년 차가 되어가면서부터 부모님도 남편의 성실한 모습을 인정하고 좋아해 주더라고요. 뒤늦게 인정을 받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때부터 차츰 생활도 마음도 안정을 찾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 집안과 반대로 혼자인 시아버지는 항상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예쁜 며느리 왔어? 더 예뻐졌네? 아버님밖에 예쁘다는 말 안 해요. 그놈이 그런 소리도 안 해? 표현을 못해서 그래. 저는 아버님께서 해주시니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아버님과 만나는 일이 좋았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제 편을 들어주셨거든요. 워낙 일찍 결혼해서 아버님과 함께 지낸 지도 세월이 길어지다 보니 때로는 친정아빠보다 더 편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게다가 또 혼자 지내시다 보니 제가 몇 배로 아버지를 챙겨드렸죠. 아이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도 아버지는 네가 건강해야지. 애는 그 다음이야. 아버님, 손주 보고 싶으시잖아요. 아, 그래도 네가 안 아프고 편해야지. 오로지 네 걱정만 해.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낳고 나면 나도 다 도와서 같이 키울 거니까 그런 걱정도 말고. 아버님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천군만마해요. 정말로요. 시어머니가 있었으면 뭐라도 해서 보내주고 할 텐데. 내가 줄게 이것밖에 없다. 받아. 괜찮아요, 아버님. 아버님도 저한테 충분히 잘해주시잖아요.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주세요, 아버님. 아, 받아도 돼. 더 주고 싶어, 항상 너한테는. 언제나 더 해주고 싶은데 아쉬워하더라고요. 아버님은 평생 열심히 일해서 건물주가 되셨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는 편이긴 했어요. 그래도 큰 돈을 선뜻 주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 남편 몰래 저에게 챙겨주는 돈도 정말 많았죠.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저도 알기 때문에 아버님께 오래오래 좋은 며느리가 돼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게 유일하게 갚을 수 있는 길이겠더라고요. 양가 부모님 모두에게 사랑받고 평온한 생활이 이어지던 중 외국에서 생활하던 아주버님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많은 부딪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평생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는 아버님이 화를 내는 것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이야? 아주버님하고 무슨 일 있어? 아, 형이 자꾸 억지 부리더라고. 아버지 돈이 자기 건가? 사업 투자하라고 난리야. 그걸 왜 강요하는지 참. 나 아버님 화내는 거 처음 봤어. 그만하라고 해도 몇 번을 이야기하는 모양이더라고. 놀라서 그냥 반찬만 놓고 와버렸네. 잘했어. 그냥 못 본 척해. 워낙 한국과 외국에서 서로 떨어져 산 세월이 길다 보니 아버님과는 너무 가까운데 형님이나 아주버님은 너무도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이 잘 안 돼서 들어왔다는 걸 언뜻 듣긴 했는데 그 사실을 싹 감추고 콧대 높게 행동하는 게 얄밉더라고요. 동서 애들은 영어 좀 해? 아니요. 학원 많이 보내고 그러질 않아서. 우리 애들하고 놀게 하면 좀 내겠네. 공짜 가외지. 아, 네. 우리 애들은 거의 그 나라 사람이나 다름없으니까 종종 우리 집에 보내. 같이 놀아주기만 해도 어디야? 기회 닿으면 그렇게 할게요. 아, 그건 그렇고 아버님하고 사이 좋지, 동서는? 저요? 아무래도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고 쳐서 시집 오지 않았어?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일찍 했죠. 코 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온 줄 알았네. 그래도 한국에선 되게 친하게 지냈잖아. 아버님한테 투자 얘기해 줄 수 있어? 이게 망할 확률이 크게 없어, 정말. 형님, 죄송해요. 단칼에 거절하는 거야, 지금? 저희도 여태 지내는 동안 아버님 돈은 아버님 거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아버님이 선택하셔야지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죄송해요. 왜? 예쁨 받는 거 끝날까 봐서 그래?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건물주 아버님한테 뭐라도 받고 싶은 거잖아, 솔직히. 동서도 사람인데 그런 계산 안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런 계산은 안 해요, 형님. 그런 계산은 나만 한다는 식으로 들리네? 됐어, 가봐. 본인 뜻대로 되지 않으니 바로 얼굴색을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형님을 다시 만나게 된 곳은 다름 아닌 응급실이었어요. 아버님이 집에 있다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병원에 실려가게 됐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담당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형님이 선포하듯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한국에 왔나 보다. 이제 내가 모실게. 같이 상의해서 나눠도 될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그동안 첫째 역할도 못했잖아. 이 기회에 아버님한테 갚을 수 있으면 나도 좋을 것 같고, 동서한테 많이 미안했어. 내가 못 챙겨서. 반신반의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날만큼은 눈물까지 흘려가며 말하는 형님을 보니 저도 형님을 너무 야가 빠진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게 후회되더라고요. 이제라도 본인 못다한 일을 하겠다면서 아버님 집에 들어가 살겠다는 말을 망설임 없이 꺼내는데 괜히 제가 미안해지더군요. 그리고 저도 그날 남편에게 돌아오는 길에 우리도 뭘 좀 할까 봐. 가만히 있긴 그렇잖아. 그래, 형수님 힘든 부분 덜어줄 걸 좀 찾아봐, 당신이. 형님도 참 대단하셔. 그런 말이 바로 나오고. 괜히 내가 아버님께 다 미안해지는 거 있지? 형수님도 마음에 빚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런 모양이야. 그래도 대단하지. 형수님 도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 좋은 뜻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따라서 하자. 집안일에 밥까지 다 하면 너무 벅차니까 내가 사람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엄마 주변에 좋은 분들 많거든. 그래, 그것도 좋네. 형님이 아버님 집까지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뭐라도 도울 생각을 했죠. 그래서 친정엄마를 통해 음식 솜씨가 좋은 이모를 구해 형님이 밥 정도는 고민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어요. 그런데 형님이 저에게 시간 정확하게 지키라고 해. 자주 가는 건 아닐 거고 이틀에 하루 정도만 가서 반찬하고 밥 정도 해드리는 방향으로 부탁드리려고요. 형님이 편하셔야 되니까. 그래, 좋아. 근데 시간만 잘 지켜. 시간이요? 응, 그래야 내가 대비를 하지. 남의 집에 아무 때나 불쑥 찾아와서 음식하고 가면 그것도 정신 사납거든. 아픈 사람 집엔 예의 아니야? 아, 알겠습니다. 시간 이야긴 잘 전달할게요. 시간을 몇 번이고 지키라며 압박하는 게 이상했지만 애쓰는 형님한텐 맞추는 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아버님 댁을 갔는데 형님이 잠시 집을 비워서 아버님 혼자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아버님, 괜찮으신 거죠? 다들 걱정하고 있으니까 어서 회복하세요. 예전처럼 건강해지셔야죠. 그리고 밖에서 형님이 들어오는 인기척이 나자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며 놓지를 않더라고요. 저를 잡고 있던 손과 발이 벌벌 떨리는 게 느껴졌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왜 그러세요? 그리고 형님이 다급히 방을 들어오더니 문을 열면서 연락도 없이 온 거야, 지금? 형님, 아버님이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건 자주 그래. 별일 아니니까 일단 나와. 형님은 기분이 상했다는 듯이 불쾌한 얼굴로 나가더니 둘이 이야기 좀 해. 동서. 아니, 동서는 에티켓 몰라? 그런 거 안 배웠어?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네? 형님, 제가 아버님 댁 오는 건데. 이제 아버님 댁 아니야. 형님 집이지. 예,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앞으로는 연락하고 올게요. 이거 너무 한국식 아니야? 동서하는 짓이 딱 그래. 비밀번호 알고 아무 때나 없는 시어머니 짓이지. 아버님 댁에 그냥 찾아왔단 이유만으로 거침없이 비난을 하는 형님의 태도에 저도 좀 마음이 상했죠. 그리고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고 가려는데 또 저를 보더니 애잔한 얼굴로 손을 안 놓더라고요. 아버님, 저 갈게요. 얼른 쉬세요. 그리고 집으로 오는데 내내 아버님 눈빛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따로 카페에서 음식 해주는 이모님을 만나게 됐어요. 분위기를 좀 알고 계실 것 같았죠. 어찌나 예민한지 나는 놓고 나오기만 해. 형님이 예민하게 굴어요? 많이요? 갓 지은 밥 나와서 먹으면 좋겠더만.
안 놓고 가라고 해. 몇 분도 아니다. 몇 초 있으면 눈치 줘서 금방 나오지. 근데 어르신, 치매 있어? 아니요. 지금 몸이 안 좋으시지 다 괜찮으세요.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시더구먼. 소리를 질러요? 문 앞까지 들리던데 악지르는 소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형님이 저에게 하는 것부터 외부 사람을 전혀 못 들어오게 하는 모든 것에 의심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절 그렇게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던 이유도 뭔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맘 같아선 집안에 CCTV라도 달아놓고 싶었지만 형님 때문에 그런 일은 엄두도 못 낼 것 같아 이모님께 부탁드리기로 했죠. 방송국에서 일하던 친구에게 들었던 안경 카메라를 써서 이모님께 이걸 쓰고 들어가 달라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몇 주의 시간이 흘러 전 이모님이 쓰고 있던 안경을 받을 수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연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형님이 아버님을 막대하고 개처럼 다루는 게 그대로 담겨 있더라고요. 아버님을 깨울 때도 발로 툭툭 치면서 일어나 노인네야. 밥 쳐드시라고 안 죽으려면. 그렇게 대하는 건 기본이고 아버님이 추워하는 걸 보곤 장롱에 있던 이불 더미를 배 위로 던지면서 아무거나 덮어 따지지 말고 사람이 할 짓인가 싶더라고요. 게다가 매일 아버님 산책시킨다던 일은 강아지 목줄을 아버님 목에 묶어놓고서 집안을 기어다니게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러게 그냥 죽지. 자식들한테 깨끗하게 건물 물려주고 가셔. 더 오래 살 생각 말고. 알았어요? 노인네 욕심이 많아서 하늘에서 벌 준 거야. 일찍 죽어준 게 우리 돕는 거라고. 살아서 뭐해?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자식이고 며느리까지 괴롭히는 거지. 그러니까 얼른 죽어. 살 생각 마시고. 건물은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알았죠? 아무리 그 장면을 보고 또 봐도 믿기지 않았어요. 누가 조작된 화면을 찍어놨던 생각이 들 정도로 형님은 정말 얼굴을 싹 바꾸고 온갖 행패를 아버님께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형님한테 고마워하던 우리의 모습이 너무 후회스럽고 저런 인간에게 아버님을 그냥 무턱대고 맡겼던 게 뼛속 깊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날 절 잡던 손을 놓지 말아야 했는데 그리고 저는 제가 본 화면을 바로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남편도 놀랐는지 이게 대체 뭐야?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내가 이모님한테 부탁한 거야. 형님이 하도 그 집에 오면 예민하게 굴어서 혹시나 해서 찍어달라고 한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당장 아버님한테 가봐야 될 것 같아 여보.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경찰도 데려가야지. 그런 여자를 어디 옆에 둬? 저는 아버님 댁으로 곧장 갔고 남편이 경찰을 대동해 오자 형님은 하는 수 없이 문을 열더라고요. 이미 경찰 측에 영상까지 다 보낸 후라서 형님의 정황은 확실했죠. 경찰도 형님을 보자마자 끌고 가더라고요. 형님은 뭐가 그리 억울한지 소리를 지르면서 나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나를 심해요? 이 인간들 아버님 아프다고 해도 모른 척한 사람들이라고. 내가 다 모셨어. 이것들이 나 엿먹이라고 한 짓이야? 차라리 짐승이 낫지. 인간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끝까지 이렇게 나오실래요? 증거도 다 있어요. 뭐 내가 어쨌다고? 너희 건물 때문에 이러지? 내가 다 알아. 우리한테 유산 갈까봐 이러는 거잖아. 당신 우리 아버지한테 한 짓 평생 후회하게 할 거야. 아무리 빌어도 그 죄 절대 용서 안 될 거라고 알아? 나도 너처럼 똑같이 너 죽기만 기다릴 거야. 아니라고. 내가 모셨어. 내가 다 포기하고 모셨다고. 소리치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데 끝이 결국 이 모양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경찰 손을 잡더니 제발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몰랐던 저도 죄인이지만 저런 사람 제대로 벌 주셔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애원하듯 빌더라고요.
그리고 방 안에 꼼짝없이 누워있던 아버님 손을 제가 다시 잡았습니다. 아버님은 아무런 말도 없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 손등위로 아버님 눈물이 똑똑 떨어졌죠. 이제 다 괜찮아요, 아버님. 괜찮아졌어요. 아버지, 내가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몰랐어.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형님이 한국에 오기 전처럼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날이 있었는데 사람 하나가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더라고요. 남편이 제대로 벌을 주겠다는 각오를 한 순간 이 일은 재판까지 가게 돼 형님은 결국 징역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끝끝내 반성을 모르고 큰 소리를 쳤고 아주버님이 애엄마니 살려달라면서 빌었지만 우리가 본 화면을 보더니 다시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아주버님, 애 엄마인 거랑 이건 다른 문제예요. 몰랐네 여기까진. 잔소리 좀 했다고 생각했는데. 보셔야 이해하실 것 같아서요. 알겠어요, 재수씨. 애들은 저도 같이 열심히 도울게요. 그런데 이 문제는 다르게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선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더 이야기하면 제 남편도 아주버님 그만 볼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주버님도 형님의 처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사실 징역을 받긴 했지만 우리 마음에서 형님이 했던 짓은 무기징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형 선고라도 하고 싶은 마음을 애써 참았죠. 다행히 아버님은 마음이 편해진 탓인지 빠르게 회복했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지냅니다. 예전과 같은 시간이 다시 돌아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비록 마음에서 형님하고 살던 시간은 잊혀지지 않겠지만요. 제가 그 자리에 아버님께 더 좋은 기억을 많이 쌓아드리려고 해요. 좋은 며느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제게 주셨던 진심 어린 마음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남편과 돈에 지지 말자고 약속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 아버님께 극악무도한 짓을 벌인 형님을 보니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인데 사람이 괴물이 되는 순간은 절대 돌이킬 수가 없더라고요. 이 기회에 저도 많은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꺼내놓기 참 어려운 이야기였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